적성을 찾기 위해 필요한 건 뭘까요? 함께 한번 확인해 보시죠. 나는 왜 우리 아이 적성도 모를까?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배우지 않는 아이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제가 얼마 전에 올렸는데요. 거기에 초등학교 6학년 아빠가 댓글을 다신 거예요. 현실에서는 그 적성을 찾아내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평생 자기 적성이 뭔지 모르고 소멸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글을 볼 때마다 부모로서 자괴감이 들어요. 나는 왜 우리 아이 적성도 모를까요? 아이의 적성을 찾고 그걸 잘 개발해서 자아 실현을 한다는 것은 기업으로 따지면 차세대 먹거리를 찾는 일과 유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디어를 잘 발굴하고 그 아이디어를 확장하고 발전시켜야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야 이노베이션이라는 이 전구에 불이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나를 확인하는 것과 나를 확인하는 게 내가 누군지 확인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죠. 내가 누군지 확인하는 일처럼 나의 적성이 무엇인지 아이의 적성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말이죠. 아이와 엄마 그리고 교육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관찰하고 확인해야 할 아주 큰 협력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적성을 찾기 위해 필요한 건 뭘까요? 함께 한번 확인해 보시죠. Let's get it. 적성. 적성이라는 걸 찾기 위해 꼭 필요한 건 뭘까요? 이 영상의 핵심인 이 질문을 던지기에 앞서서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놀이와 학습의 공통점은 뭘까요? 자신이 원하는 놀이를 신나게 놀고 나면 어떻죠? 예, 기쁘죠. 학습도 어떻습니까? 뭔가를 배우고 깨닫게 되면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싶죠. 예, 기쁩니다. 그런 측면에서 놀이와 학습의 유사점은 기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쁨이요. 이 양 엄지를 올리고 있는 이 아이처럼 무척 기쁘죠. 재밌게 놀고 재밌게 학습하고 나면요. 깨달음이 주는 기쁨이 정말 대단한데요. 근데 모든 아이들이 놀 때 이렇게 기뻐하면서 놉니다. 그렇죠? 근데 모든 아이들이 공부할 때 이렇게 기뻐하면서 공부하나요? 그렇죠. 모든 아이가 공부할 때 이렇게 기뻐하지는 않죠. 왜 그럴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기 영어 공부하는 두 친구가 있어요. 한 친구는 평소에 영어에 큰 관심은 없어요. 토익 성적표를 제출하기 위해서 영어를 공부를 하는 겁니다. 한 친구는 소설을 쓰고 있는데 등장인물에 영국인이 나와요. 소설의 탄탄한 이야기 전개를 위해서 영어와 관련된 문화, 영어와 관련된 지식을 공부하는 거죠. 누가 더 학습에 임하는 자세가 적극적일까요? 두 사람의 영어 공부 중 누가 더 즐거운 학습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말이죠. 한 사람은 하는 수 없이 공부를 하고 있고, 한 사람은 자신이 원해서 시작한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흥민이 김연아 선수가 누군가 등 떠밀어서 스케이트를 탔을까요? 하는 수 없이 축구공을 찼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티브 잡스가 타인의 삶을 사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자신의 삶을 살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굳이 나눠본다면 성적표 제출을 위해서 하는 영어 공부, 더 좋은 소설을 쓰기 위해서 하고 있는 영어 공부, 누가 더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 가까울까요? 적성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 보겠습니다. 이노베이션, 네, 혁신. 기업에 있어서 혁신은 아이디어 발굴이 우선 먼저 필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다양한 과정을 거쳐서 이 혁신에 이르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 사람에게 있어서 아이에게 있어서 적성 확인이 우선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그것을 발전하고 확장시킨 다음에 자아 실현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렇죠? 기업에 있어서 혁신은 열매죠. 아이에게 있어서 자아 실현은 역시 큰 열매입니다. 반면 아이에게 있어서 적성은 기업의 아이디어처럼
아주 작지만 소중한 씨앗이죠. 씨앗이요. 사람들은 어떻게 좋은 것을 발견하고 어떻게 혁신해 왔는지 이 질문에 제가 답을 찾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인류가 살아온 역사를 더듬어 본 거죠. 동물들을 사냥하고 열매를 따던 수렵 채집 활동을 중단하고 정착하고 그리고 농경 생활을 시작하고 그러면서 잉여 생산물이 생겨나고 문명이 발전하는 그 과정을 보다가 농경 생활을 시작하고 잉여 생산물이 발생하던 그 지점에 제 눈이 멈췄습니다. 잉여 생산물. 9,000년 전이죠. 이 9,000년 전에 전쯤에 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 이 지역에 최초의 농업 흔적이 발견이 됐죠. 밀과 보리를 경작하는 농부들이 출현한 거죠. 집단으로 모여서 야생에서 얻었던 그 씨앗을 농사에 활용하고 그리고 수확하고 남는 농산물을 가축들에게 먹이고 가축들이 이 싼 분뇨를 거름으로 다시 재활용하고요. 그러면서 농업 생산성이 증가가 된 거죠. 전체적으로 선순환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밀과 보리의 수확량은 점점 늘었겠죠. 그리고 수확량이 느니까 잉여 생산물이 더 늘었을 테고 그걸 먹고 자라는 가축들도 늘었을 겁니다. 다들 넌 훌륭한 농사꾼이 돼야 해. 그렇게 자식들을 가르쳤겠죠. 가축을 잘 먹이고 사육해야 해. 잡초가 우거진 곳에 이렇게 불을 질러. 그리고 씨앗을 이렇게 심어. 그리고 물을 이렇게 대야 해. 그래야 농사가 잘 되는 거야. 이러면서 자식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부모가 가르치는 그 농사를 열심히 배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개 중에는 이런 아이도 있지 않았을까요? 농경 생활을 이제 하는데 아버지 불에다가 넣었던 그 석회암 덩어리를 식혀가지고 이 돌가루를 만들었는데요. 여기에다 물을 섞으니까 이거 보세요. 부풀어 올라요. 신기하죠? 끈끈해지죠?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쩌라고 하라는 농사일에는 관심은 없고 아니 그렇다고요. 이렇게 이제 핀잔 주는 아버지도 있었겠죠. 석회암에 실제로 열을 가하면 그리고 나서 석회암 가루를 물에 섞으면요. 이게 부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걸 공기 중에 노출시키면 서서히 굳어가면서 딱딱해지죠. 그런 걸 발견한 이후에 주거 환경이 개선이 됩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운막집에 살고 있는데 이 운막집에서 운막집 대신 돌들을 이렇게 쌓고 돌 사이 틈 사이에다가 열을 가한 그 석회암 가루에다 물을 섞어서 회반죽을 바르는 거죠. 그 잉여 농산물이었던 그 곡식들도요. 그 석회 반죽을 바른 그 곡식 창고에다가 보관을 하면 그 석회가루가 이제 해충을 쫓는 효과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가지 득을 많이 보게 된 거죠. 이런 일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버지, 이 화덕 이 불을 지금 지피고 있잖아요. 불 지피기 위해서 아래쪽에 이제 돌들을 쌓았을 텐데 곡식들을 익혀서 먹고 가축들을 익혀서 먹었을 거라고요. 고기를. 화덕 밑에 열을 가하면서 그 돌에서 끈적끈적한 게 나오더니 식으니까 딱딱해지네요. 이거 좀 보세요, 아버지. 아이 그래서 어쩌라고. 하라는 농사일에는 관심은 없고 아니 그렇다고요. 뭐 이런 장면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돌에서 그 나왔던 끈적끈적하고 식으니까 딱딱해진 것. 그것은 주석이죠, 주석. 그렇죠? 끓는 점이, 녹는 점이 한 230도 정도 되니까요. 그렇게 뜨거운 불에서 녹아내리다가 불이 온도가 떨어지면서 이제 굳었을 거라고요. 그걸 이제 다양한 모양으로 가공해서 뭐 동물의 가죽을 벗길 때 사용한다든지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불을 다루는 기술이 점점 발달하면서 녹는 점이 1000도 정도 가까이 되는 구리 같은 것도 추출을 했을 거고요. 구리와 주석을 섞어서 이제 청동 화살촉이나 창촉을 만들었을 것 같아요. 잉여 생산물이 잉여 시간을 허락했죠. 그렇죠? 잉여 시간이 또 다른 기술 발전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농사꾼이 되어야 하는데 관심 없는 녀석들.
이 아이들이 불을 다루고 몰입하다가 회반죽으로 가옥 구조를 변경시켰고요. 그리고 녹아내리는 금속을 가공해서 청동 화살촉도 만들고 다양한 청동기 유물들을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회반죽으로 운막집을 개선하고 그리고 청동 화살촉을 만들고 이런 아이들을 보면서 이런 일들이 진행되면서 그 일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대견했을까요? 예. R&D는 간단하지 않죠. 간단하지 않습니다. R&D가 간단하지 않은 것처럼 아이들이 진로를 탐색하고 적성을 확인하는 것도 간단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로 적성, 진로 탐색하는 시간이 조금 늘긴 했지만 물론 1년 만에 진로가 발견되고 엄청난 실력이 향상되고 자아 실현을 하는 기적 같은 일은 잘 생겨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LG화학의 배터리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영하 270도 그리고 기압이 0도인 특수한 환경에서 사용되는 배터리를 LG화학이 만들고 있죠. 그 배터리를 나사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나사에 공급되는 이 배터리로 이 우주선이래요. 우주복에 온도 조절 장치, 산소 공급 장치, 통신 장비, 다양한 디스플레이 장치에 배터리가 공급이 되는 거죠. 기업이 당장 먹고 사는 일로 R&D를 게을리하다가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눈앞의 점수, 시험 때문에 진로 탐색을 게을리하다 보면 원하는 삶이 아닌 원치 않는 삶을 살게 될지 모릅니다. 원치 않는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진급을 위해 억지로 공부해야 하고 스펙을 위해 영어 성적표를 준비해야 하고 학습의 기쁨은 잃어버린 채 말이죠. LG가 나사에 이 배터리를 공급하고 유럽 주요 전기차에 배터리를 공급하면서 최근에 엄청난 수익을 얻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엄청난 수익을 거두었을까요? 기사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10년 투자 끝에 LG화학 효자된 배터리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10년 동안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LG화학은 미래의 생존을 위해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요. 아이들에게 잉여 시간을 조금 더 허락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들의 적성을 탐색하고 발견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